안녕하세요. 함께 사는 수원의 강낭콩입니다. 우분투라는 말을 알고 계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줄루족이 사용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와 헌신을 중시하는 아프리카 전통 윤리사상이라고 합니다. 타인과 내가 얽혀있다는 유대감, 다른 사람을 돕는 친절함,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인정할 줄 아는 관용 정신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데스몬드 투투는 우분투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당신과 얽혀 있고 당신이라는 사람은 끊어질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연결되어 있고 내 선택과 행동이 세상에 영향을 끼친다는 게 우분투의 기본 정신입니다. 공동체 이웃끼리 나눔과 공유, 존중과 배려의 정신으로 특히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둔동에서 아동 돌봄 공동체 벌터온 대표 송진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벌터온은 어떤 곳인가요? 저희 마을이 벌터 마을인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소소하게 마을을 만들고 또 사람끼리 소통도 하고 또 취미생활도 같이 하면서 아이도 함께 키우고 이러저러한 마을의 소소한 활동을 함께 하자고 모인 그런 서둔동의 마을 공동체입니다. 아, 예. 근데 왜 이름이 벌터온인가요? 네. 말씀드렸듯이 저희 마을이 벌터인데 사실은 서둔동이에요. 서둔동인데 예. 상상 캠퍼스 앞에 그 다리 하나를 기점으로 윗서둔동, 아랫서둔동이 나눠져 있거든요. 예. 위에는 옛날에 딸기 농사를 졌다 해서 딸기 마을, 그리고 저희 마을은 평평한 평지가 많다 해서 벌터거든요. 근데 그 마을이 되게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동네를 좀 밝히는 일도 하고 싶고 또 사람의 마음도 밝히고 싶다 해서 저희 벌터에다가 스위치 켜는 온을 붙여서 벌터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예, 네. 이름이 정말 좋네요. 그죠. 저희 회원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만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의미가 참 좋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터온 활동을 시작하신 혹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2017년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엄마들이 놀이터에 함께 갔었는데 아이들이 뛰어놀지 못하는 거예요. 놀이터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애들이랑 좀 뛰어노는 일을 같이 해볼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좀 잘 뛰어놀게 하고자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근데 선생님 혹시 원래 서둔동에 사셨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 고향은 경기도 화성 저 조암이고요.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서둔동에 들어온 지 이제 14년, 15년 차가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시집으로 왔을 때는 되게 고즈넉하고 너무 예쁜 거예요, 마을이. 예. 네. 근데 비행기가 전투기가 그렇게 뜨면서 나는 여기를 떠나야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에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랬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보다 서둔동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한 마을의 주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뭐 혹시 공동체 사업이 계기가 된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게 아마 80%는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활동에 중점을 둬서 생각하기보다는 활동을 하려면 마을을 조금 구석구석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예쁜 마을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감이 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살 마을이다, 계속 내 애가 살 마을이다 생각을 하니까 더 애정을 갖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그 낡음에서 오는 그 정겨움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마을을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벌터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처음에 놀이터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그때부터 시작된 게 놀이터를 소독하고 그 주변 환경을 정화하는 활동을 계속 했어요. 그거는 지금 7, 8년이 됐지만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마을 정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서둔동이 근처에 뭐 상상 캠퍼스도 있고 농촌진흥청도 있고 그래서 초록색은 되게 많은데 마을 내에서 그 초록이 끊기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또 더불어서는 거기에 저는 흙을 만지는 게 애들이 정서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을 정원 사업을 조금 중점을 둬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경기도 아동 돌봄을 하고 있는데 마을의 아이들이 마을 내에서 안전하게 돌봄을 받게끔 그렇게 저희가 봉사를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2년 차에 접어들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돌봄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공동육아를 소소하게 시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많은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조금 힘에 부친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돌봄을 하고 있고 또 아이들만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을에 이제 여러 주민들이 있잖아요. 주민들이 하고 싶은 취미 생활이나 그런 게 있을 때 꼭 외부로 나가지 않고 마을 내에서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이제 마을 회관을 리모델링해서 벌터온이라는 이름을 달고 이제 공유 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중년부터 이제 노년분들까지 음악이라든지 수공예 그리고 미술 이런 것도 함께 동아리아를 만들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을 매개로 하여서 지역에서 공동체 사업이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업도 같이 하는 거네요. 그죠. 그쵸? 이게 처음에는 와 이런 사업을 하자라고 했던 건 아니고 그쵸. 정말 처음엔 애들이 매개였지만 내 아이만 보이다가 마을의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을의 주민과 마을 환경이 보이기 시작을 하니까 와 이런 것도 해보자라는 게 돼서 결국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됐어요. 마을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회원들 중에도.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하나 맡아서 집중해서 하기 때문에 마을에 요런 게 하고 싶다 하면은 저희를 찾아오시면 거기에 대해서 잘 알려드릴 수 있는 정도로 지금 활동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도형 아동 돌봄 공동체를 진행하신다고 하는데 긴급 돌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네, 저희 돌봄의 이제 슬로건이 마을이 키우는 아이 모두의 꿈타래거든요. 이제 마을이 키우는 아이는 뭐 아프리카 속담이라고는 하는데 그 말에 모든 의미가 있잖아요. 저희는 그 마을에서 이 한 아이의 안전한 그런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계기가 됐던 게 이제 제가 밤 9시 정도의 길을 걷는데 마을의 정자나 그런 공터에서 두 자매가 컵라면을 먹고 있는 걸 봤어요. 그러고 나서 컵라면을 먹고 한 조금 더 어두워지니까 이제 집으로 보호자가 올 시간이 되니까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그 아이들을 마을에서 조금 돌봐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돌봐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험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컵라면으로 밥을 끼니를 때울 게 아니라 우리 엄마들이 진짜 우리 애들한테 해주는 밥 거기에 뭐 밥 조금 더해서 숟가락 놓고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돌봄을 시작하게 됐고 마침 경기도에서 그런 돌봄 공동체를 모집한다는 걸 듣고 저희가 의기를 투합했죠. 그래서 3년의 사업을 받게 됐고 지금은 아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저녁을 먹고 또 갖가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처음에 아이들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안전이었는데 그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기가 그렇죠. 아이들이 저렇게 배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예. 그곳에서 하는 게 긴급 돌봄인 거죠. 네, 맞아요. 그럼 긴급 돌봄은 어떠한 형태를 말하는 걸까요? 긴급 돌봄은 사실 이제 저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갑자기 막 병원을 가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아이를 동반하기 곤란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잠깐 아이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호자가 올 때까지 뭐 한두 시간 동안이지만 부모님이 그냥 집에 놓는 것도 사실은 방치라면 방치예요. 그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런 아이들이 조금 더 안전한 공간에서 자기 또래 아이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긴급 돌봄이었고 그 외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자녀가 어리니까 내가 동아리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을 저희가 돌봐주고 엄마는 옆방에서 동아리 활동, 뭐 취미 활동을 하고 그런 것도 긴급 돌봄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진행하는 뭐 주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건 혹시 있으세요? 돌봄 안에서는 저희는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뭐 기타라든지 미술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좋으신 선생님들이 오셔서 좋은 의도로 저렴하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 그 강사비마저 이제 좀 버거울 수도 있고 또 동네에 재능 있는
분들 되게 많으신 거예요. 그쵸.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재능 기부로 책도 읽어주시고 얼마 전에는 애들 목공하는 걸 가르쳐주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런 활동도 하고 되게 비정기적인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이 주민으로 인해서 주민의 덕분에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지향하는 게 사실 아이들은 놀 수 있을 때 놀아라거든요. 그쵸. 왜냐면은 우리도 다 컸지만 어렸을 때 그 맑은 마음이라든지 뭐 반짝반짝하던 게 사실은 없어요. 그 초등학교 시절 그때만 있는 건데 그때 애들이 학원에 얽매이고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좀 다양한 거 많고 또 서둔동은 자연적으로 생태적으로 엄청나게 풍부한 곳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학교, 학원, 집 이건 너무 슬프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좀 자연 친화적인 활동, 그리고 이제 그 또래 집단끼리 그 사회성 키우는 활동, 그리고 어르신들이랑도 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겪어보지를 못했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완화라고 하긴 좀 그렇고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적응을 잘할 수 있고 또 정서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돌봄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비정기적으로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게 이렇게 현실적으로 바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음악 듣고 올게요. 송진영 님이 추천하신 음악입니다. 넥스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
세상을 알게 된 두려움에 흘린 저 눈물이 이 다음에 올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이지. 긴급 돌봄을 하시다 보면 에피소드가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실 너무 스펙타클하고 역동적이어가지고 뭘 하나 꼽을 수는 없어요. 사실 네. 뭐 아이 하나 키울 때도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래도 생각을 해보자면은 저는 어떤 여자아이 한 명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었어요. 그 아이가 어느 날 돌봄의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앞머리를 진짜 1cm도 안 되게 이렇게 자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라고 물어봤고 이제 다른 아이들은 이게 놀리기 바빴거든요. 사실은 아직 어린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조용한 방에 데리고 가서 왜 그랬냐 이제 물어보고 조금 기다려줬더니 갑자기 이제 울음을 터뜨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 때문에 요새 힘들다 뭐 그런 얘기하고 그걸 좀 누군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자르고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은 여자아이가 머리 그러고 왔으니까 이제 그게 눈에 보이니까 사실 우리도 엄마지만 놀라셔가지고 뭐라 하시고 또 오빠도 또 뭐라 하고 하니까 그게 더 얘는 당시에는 상처였던 거예요. 그래서 돌봄에 와가지고 제가 들어주고 이제 좀 다독다독 해주고 안아주기만 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그때 얘가 진짜 엄청 울었어요. 안겨가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얘가 사탕 몇 개 들어있는 봉지하고 편지를 써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는데 거기에 자기를 안아줘서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한다 이런 말을 써놨는데 사실 그걸 딱 들으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생각은 너무 미안했어요. 내가 뭐라고 나는 진짜 안아주고 들어준 거밖에 한 게 없는데 얘가 나한테까지 이렇게 큰 마음을 주는 게 너무 미안했고 고마웠었는데 그게 정말 잊혀지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조금 더 배워야겠고 조금 더 조심을 해야겠고 이 아이들을 진심으로 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해줬던 그런 계기라서 네, 그 에피소드가 조금 생각이 나고 그 친구를 지금도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좀 뭉클해요. 처음 나한테 마음을 열어줬고 또 그 아이가 지금은 좀 긍정적으로 밝게 성장을 하고 있어서 나의 선한 영향력이라면 할 수 있는 그게 이렇게 잘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게 좋고 그 아이가 잘 받아줘서 좋고 네,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좀 기억이 납니다. 듣는 저도 뭉클합니다. 말할 때마다 이건 진짜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그 당시에 그 아이 얼굴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 안아줬을 때 그 아이가 제품에서 막 흐느끼는 게 막 생각이 나니까 그쵸.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의 진심이 아이에게 닿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을 하시다 보면 예, 아무래도 이제 부모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니까. 그렇죠. 예. 돌봄이지만 그 부모님들도 같이 돌봄되는 거고 그렇죠. 꼭 필요하거든요, 부모 교육이. 돌봄을 어떤 의도로 하고 있는지 또 이 돌봄이 무엇을 지향하는지에 대해서 합의나 방향이 좀 맞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고요. 예, 예. 그게 저희 처음에 벌터온 회원들끼리 공동 육아를 시작했을 때는 예. 방향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았기 때문에 그쵸. 크게 뭐 걸림돌이라든지 고민이 사실 없었어요. 부모 교육을 한다 그러면 언니 나도 그게 관심 있어 해가지고 모여서 듣고 또 이제 실행도 해보고 했었는데 돌봄을 지금 이제 경기도 아동 돌봄을 하면서부터는 긴급 돌봄이 필요한 마을 주민이면 누구나 오시잖아요. 애들이 보내시잖아요. 예. 근데 그분들이 저희의 방향성과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아이를 보내실 때 설명을 해드려요. 이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도 하시고 또 저희 취지가 이러하니까 어느 정도 참여를 해주시고 교육은 꼭 들으시라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알겠다고 하시지만 이게 사는 게 다 그렇게 시간을 내기가 그렇게 힘들기도 하시고 또 그닥 관심이 많지 않으신 분들을 어거지로 내가 돌봄을 해주고 있으니까 와서 들으세요 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죠. 그 부분이 어렵지만 그래도 계속 시도는 하고 있어요. 뭐 아이들 성교육이라든지 뭐 진로 또 요새는 학폭 이런 거랑 또 부모와 아이들 간의 대화 이런 내용을 해서 계속 프로그램을 짜고 있고 부모님들한테는 계속
오시라고 컨택을 하죠. 그러다가 뭐 10명이 다 오는 건 아니고 10명이면 그중에 한 분이라도 오시긴 오시거든요. 그럼 그분도 너무 소중한 존재인 거죠. 감사한 마음이고. 그래서 부모와의 소통은 사실 자주 오시지는 않으니까 전화라든지 문자로 하고 있기는 하고 계속 오실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 후원에는 혹시 있나요? 예. 저희가 후원에는 아직 없고요. 아. 네, 저희가 이제 필요한 경비나 이런 거는 아동돌봄 같은 경우에는 3년짜리 사업이기 때문에 3년 동안 이제 시랑 도에서 보조금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비와 운영비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든 저희 활동이나 공간 유지 비용 이런 거는 벌터온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내고 있는 회비로 충당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마을 내에서 이제 큰 금액은 아니어도 이거 좀 하는데 써 그러면서 뭐 작게는 10,000원, 20,000원부터 뭐 10만 원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거 되게 소중하게 잘 쓰고 있고, 또 공간 내에 기부함을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놨는데, 오시는 분들이 뭐 5,000원부터 뭐 10,000원 이렇게 주시는 거, 그게 정말 소중하게 잘 쓰이고 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아직은 후원회가 없지만 꼭 만들고 싶습니다. 사비를 사실은 많이 쓰고 있어요, 회원들이. 네,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용도가 명확해야 명확하죠. 되고, 예. 네. 또 이제 금액이 그렇게 충분하지도 사실은 않고 그래서 사비를 많이 쓰고 또 돈이 아니더라도 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돌봄하는데 김치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김치볶음 막 이런 거 좋아하니까 김장김치통이 저희 진짜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지 몰라요. 집에서 김치통을 들고 와서 이거 김치 애들 먹이자고 그런 식으로도 이제 기부를 하시고 집에서 안 쓰는 냄비라든지 이런 것도 갖다 주시는 게 다 벌터온 회원들의 사비랑 다름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재정적으로 힘들죠. 힘들고 그 집에 가족들은 자꾸 집에 살림이 주니까 다 어디 가는 거냐. 그러기도 하고. 네. 그래도 마을 주민들이 알아봐 주시고 조금 도움 주시려고 하시고 또 저희가 지금 쓰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마을 주민께서 기증을 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한 마음 주실 때마다 힘도 나고 그래서 아직 후원에는 없으나 네,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후원회 만들고 싶습니다. 동네 그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선생님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벌터온을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있기도 했고 해서 큰 활동을 잘 못했거든요. 근데 큰 활동을 해야 어른들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있고 사실 관심이 있거나 주변에서 이제 보신 분들 아니면 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하시긴 하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도 나중에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사실은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에 참여하실 수 있게. 그런 반면에 아이들은 진짜 제가 모르는 아이들도 저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 돌봄 활동도 하고 있지만 처음에 기반이 놀이터였기 때문에 놀이터에서 그 당시에 다른 문화기획단과 같이 축제도 했었고 또 저희끼리 안전교육이라든지 전래놀이 이런 걸 했었기 때문에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면은 저 아줌마들이 재밌게 해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인식들은 이미 이제 되어 있는 거네요. 예. 그 인식은 아이들한테는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놀이터에다가 그 작은 책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아이들한테 노는 것도 좋지만 책도 좀 읽어라 이런 마음으로 해서 네. 놀이터 책장에 거기서 책을 하나 꺼내가지고 아이들한테 읽어주면은 애들이 그냥 땀 뻘뻘 흘리고 놀다가도 와서 잠깐 듣고 가고 맨 처음에 한 명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에 막 10명 앉아있고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아줌마는 어디서 오셨는데 읽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벌터온이고 뭐라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되게 뭉클했고 그래 그쵸.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벌터온 하면은 뭔가 재미있는 거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 아이들을 만나면서 선생님께서 역시 뭐 지켜온 자세라든가 마음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왜 아이들은 그 당시에만 있는 그 맑음과 그 당시에만 있는 찬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거를 지켜주고 싶어요. 제 아이처럼. 왜냐하면 사실은 제 아이가 그 연령대이기 때문에 더 이런 마음이 클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저를 지탱해 준 거는 어렸을 때 그 유년 시절의 예쁜 기억들이거든요. 그 기억들을 이 아이들이 커서도
가지고 있고 살면서 누구나 힘든데 이 아이들도 삶의 힘든 어느 순간 그 기억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예쁜 기억 만들어주고 싶고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자연 친화적인 면, 놀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제공을 해주고 싶고 안전하게 마을 내에서 잘 커나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게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저희 애도 그렇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커서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마을 가꾸기 일환으로 정원 사업도 하신다고 네네. 하셨죠? 예, 그거 좀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시민 참여형 마을 정원을 만들었었어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정원이라는 게 처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그게 계속 예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일을 저희 벌터원에서 하게 됐고 예를 들면은 누가 너무 예쁜 꽃이야. 저건 나 집에 가서 혼자 봐야 돼. 이래가지고 뽑아가시는 경우라든지 아, 예. 어떤 분은 흙도 가져가시거든요. 밖에 있는 흙이 좋아 보이셔서 그런 거를 이제 메꾸는 작업들을 할 때 저희가 집에 있는 거를 뽑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을 정원 외부에 있는 거를 가꾸고 있고 또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정원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가족과 함께 꾸미기도 하고 또 아이들만 대상으로 해서 흙을 만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요 계기가 뭐냐면 저희가 처음에 가족 정원을 이제 만들었어요, 화분에. 그때 그 가족의 아이 한 명이 나 진짜 흙은 처음 만져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살면서 흙을 처음 만져봤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근데 그 직접 자기가 화분에 흙을 담고 심어본 게 처음이었고 너무 좋아하면서 아이가 즐겁게 하는 걸 보고 그게 이 흙과 식물이 주는 정서적인 안정 이게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잘 영향력을 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정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정원은 사실 저도 꽃을 좋아하긴 하지만 잘 몰라요. 잘 죽여요. 죽이는 만큼 다시 또 이제 새로 들여오는데 그거를 잘 아시는 분은 어르신들이에요. 옛날에 농사 지으셨던 그런 그쵸. 것도 있으시고 또 요새는 반려식물이라고 집에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예. 다육이 그냥 베란다에 꽉 채우신 분들도 엄청 많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거를 아이들한테 조금 알려주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둔동 저희 서호 경로당이랑 연계해서 마을 텃밭과 또 상자 텃밭을 같이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무 심고 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게 상자 텃밭에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같이 심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실 때도 많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들이 와서 뭔가 하고 있으면 옆에서 주섬주섬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네. 또 아이들이 풀 뽑는 거 이제 잘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좀 뽑아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 마을 사람들이 잘 거기서 어우러지는 자연스럽게 같이 풀 메고 있으면 진짜 가족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정원이 저는 우리 마을의 그 정서적인 안정이라든지 사람들끼리 친해지게 하는 그 참 되게 좋은 그런 소스다 요소가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진행하시면서 좋은 순간은 언제셨어요? 정원 사업? 정원 사업 하면서 좋았던 순간이라고 하면 매일매일 좋죠.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살아 있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잘 와서 물 주러 굳이 안 가도 될 때. 그럴 때 좋았고, 정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마을 사람들이 따로 모이지 않아도 그냥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소기 때문에 그게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그죠. 예. 거기에 이제 예를 들면 한 정원이 되게 휑했는데 어느 할머니께서 자기 항아리 안 쓰신다고 항아리를 2개 주신 거예요. 거기에 흙 채우고 위에 꽃 심고 이제 그 모양 잡는 걸 아이들이랑 같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국화를 심었었는데 아이들이 포토존이 된 거예요. 그게 꼭 예뻐서도 있겠지만 내가 심었다. 이게 돼가지고 그쵸. 아이들이 조금 더 좀 옛날 말 같은데 애향심 생기기도 하고 해서 저는 네 그런 게 항상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이들이 굳이 꽃을 심을 일이 없어요. 과학 시간이나 그때 그쵸. 이제 강낭콩 심어와요 선생님 닉네임처럼 예, 예. 강낭콩을 그렇게 주더라고요 집에 갖고 예. 가라고. 다이소에서도 팔아요. 맞아 그런 거. 예. 선생님은 언제부터 공동체에 관심이 역시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30 중반? 그러니까 이 벌터원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저가
화성에 살았었다고 했잖아요. 예. 거기 농사를 짓는 곳이거든요. 저희 아빠는 과수원을 하시고. 아, 그런데 거기서는 마을회관에서 매일은 아니어도 되게 자주 뭔가를 해요. 그리고 그쵸. 농사를 지니까 뭐 옆집 가서 도와주고 이런 일도 되게 많았고,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는 몰라도 그냥 누가 지나가면 누구 집 딸이야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는 부모님이 밭에 가시면은 옆에 집에 있던 할머니 집에 가서 밥 먹고 저녁에 들어온 적도 있어요. 네, 그게 저는 약간 지금 생각하면 그게 돌봄이었던 거죠. 마을에서 공동 육아를 했던 거죠. 그런 게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하고 살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크다가 이제 성인 돼서 사회에 나왔잖아요. 그러고는 잊고 살았어요. 딱히 내가 공동체에 가입하거나 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직장 생활만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마을에서 아이 키우면서 이 서둔동을 사랑하게 되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라고 모인 게 공동체인 거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공동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공동체라는 걸 꼭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 공동체 활동이고 그리고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왔던 거를 우리가 지금 이름 붙인 게 공동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그거잖아요. 이웃끼리 끊이지 않고 선생님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노벨상 타신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은 다 연결이 돼 있어. 무엇이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를 끊이지 않게 이 마을 내에서 잘 순환시켜서 서로 친밀하게 혹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공동체가 아닐까라고 저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동네에서 선생님 말씀처럼 그렇게 어르신들의 돌봄을 받고 주변에 서로 이어져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점점 더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도 예전에 그 느티나무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동네마다 왜 커다란 느티나무 있는데 너도 혼나고 나도 혼나고 그러면서 서로 부모에게 혼난 걸 속풀이하면서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지금과 같은 뭐 정신적인 공허함이라든가 그때는 덜했던 이유가 느티나무에서 속을 풀잖아요. 아이들도. 예. 근데 요즘은 그럴 일들이 많이 없으니까 혼자 스스로 이제 방에서 혼자 사귀게 되잖아요. 거기에 더불어 스마트 기기가 그렇죠. 보급이 잘 되면서 아이들이 이거 사귀는 거를 혼자 꿍하고 있지는 않고 게임을 하면서 사귀는 거예요. 근데 게임에 좋은 점도 많지만 그렇죠. 거기에서 파생되는 이제 안 좋은 점들도 사실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요새 문제도 많이 되고 그거를 이제 바꿀 수는 사실은 없다고 봐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변했고 우리도 지금 뭐 미디어 가지고 활동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아이들은 거기에 쉽게 노출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너무 가깝게 지내게 되고 스마트 기기랑 그러다 보니까 또 한자냐고 하니까 아이들이 내 마음을 같이 나눌 친구도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부모가 해줘야 되는데 부모님 바쁘시잖아요. 저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게 어떻게 되면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예, 거죠. 맞아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은 이렇더라도 주어진 환경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변의 이웃과 연결되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것들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 옛날에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그 느티나무가 생각이 났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상상이 막 됐어요. 느티나무. 예, 너도 혼나고 뭐 나도 혼나서 물론 이제 옛날 얘기의 그 장단점들은 있겠지만 아이들은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다시 또 음악 듣고 올게요. 예. 선생님이 신청하신 음악 선생님이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 니켈백의 포토그래피입니다. Look at this photograph. Every time I do, it makes me laugh. How did our eyes get so red? And what the hell is on Joey's head? This is where I grew up. I think the president owner fixed it up. I never knew we ever went without. The second floor is hot for sneaking out. And this is where I went to school. Most of the time had better things to do. Criminal record says I've broken twice. I must have done it half a dozen times. I wonder if it's too late. Should I go back and try to graduate? Life's better now than it was back then.
If I was them, I wouldn't let me in. Oh, God, every memory of looking out the back door. I have a photo album spread out on my bedroom floor. It's hard to say it, time to say it. Goodbye, goodbye. Every memory of walking out the front door. I found the photo of the friend that I was looking for. It's hard to say it, time to say it. Goodbye, goodbye. Remember the old arcade? Blew every dollar that we ever made. The cops seen us hanging out. They say somebody went and burned it down. We used to listen to the radio and sing along with every song we know. We said someday we'd find out how it feels to sing to more than just the steering wheel. Kim's the first girl I kissed. I was so nervous that I nearly missed. She's had a couple of kids since then. I haven't seen her since God knows when. Oh, God, every memory of looking out the back door. I have a photo album spread out on my bedroom floor. It's hard to say it, time to say it. Goodbye, goodbye. Every memory of walking out the front door. I found the photo of the friend that I was looking for. It's hard to say it, time to say it. Goodbye, goodbye. I miss that town. I miss the faces you can't erase, you can't replace it. I miss it now. I can't believe it. So hard to stay, too hard to leave it. If I could relive those days, I know the one thing that would never change. Every memory of looking out the back door. I have a photo album spread out on my bedroom floor. It's hard to say it, time to say it. Goodbye, goodbye. Every memory of walking out the front door. I found the photo of the friend that I was looking for. It's hard to say it, time to say it. Goodbye, goodbye. Look at this photograph. Every time I do, it makes me laugh. Every time I do, it makes me. 선생님, 벌터원 공동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사람이 이어지는 거. 예. 네, 마을 주민들이 마을 내에서 서로 마음이 이어져서 외부로 나가지 않고도 마을 내에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내가 마을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어 했을 때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 네, 그리고 아이들이고 어른들이고 모두가 서로가 돌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희가 마을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졸이던 그 부모나 보호자까지 돌봄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들이 돌봄이 되면서 또 저조차도 나는 내가 이렇게 봉사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지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돌봄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저의 마음이. 물론 몸이 힘든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이 돌봄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활동이 누군가한테 짐이 되지 않고 서로 의지하면서 돌봄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나의 공동체가 되는 게 저희 벌톤이 나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소소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누군가 이사 가도 다시 이사 오는 사람이 그거를 같이 또 할 수 있는 거, 또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뭐 지금 엄마들이 돌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걔네들이 또 커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동아리 같은 것도 계속
그 사람이 끊이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저희 벌토온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의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 나에게 벌토온은 저는 인생의 3막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학창 시작 1막, 이제 사회생활 2막, 결혼 3막.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고 3막은 벌토운인데 왜냐하면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조금 다르게 해줬어요. 이렇게도 삶을 살 수 있구나. 그 마을을 이런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구나. 그리고 나도 마을에서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사람이 참 용감해지기도 하고 네, 시야가 조금 넓어졌죠. 지금도 좁다면 좋겠지만 제 딴에는 저는 진짜 시야가 좁은 사람이었는데 시야가 넓어지고 좀 나는 좋은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들게 해주는 그런 인생의 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이 3막이 지나면 다른 5막이 올 것이고 그때 돌아봤을 때 이제 나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청취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혹시 없으세요? 네. 사실 마을 공동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흔히 들었던 말일 수도 있지만 도대체 그들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그랬고 그런데 제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마을 내에서 소소하게 활동하시고 뭔가 좋게 바꿔보자 그러신 분들이 모여서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느 마을에나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마을의 마을 공동체가 뭐가 있는지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은 동 이름만 치셔도 나오실 거예요. 한번 참여를 해보시고 참여하기에 조금 나는 바빠 그러시면 마음으로 응원을 해주신다면 그것마저도 되게 힘이 되고 마을을 조금 더 좋게 바꿀 수 있는데 원동력이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옆에서 긍정적인 말씀과 응원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더불어 참여까지 이어진다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벌토온에도 많은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꿈이 현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송진영 대표님이 꾸준히 전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 자조 섞인 목소리로 요즘은 각자 도생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누군들 각자 도생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게라도 살아내야 하기 때문일 겁니다. 각자 도생의 끝은 공동체의 붕괴입니다. 그런데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함께 협력해서 하면 훨씬 더 쉽고 효과적이라는 말입니다. 또 한 겹 줄은 쉽게 끊어져도 세 겹 줄은 잘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쉽게 지치지 말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겹줄을 만들어 그 힘으로 연대하고 다 같이 잘 사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는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96.3 수원 공동체 라디오, 저는 함께 사는 수원의 강낭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